날이 추워지고 주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김장이잖아요. 저도 어릴 적 엄마가 추운 겨울에 배추를 씻고 김치를 담그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썰맘 구독자분들은 김치 좋아하시나요? 한국 사람 중에 김치 싫어하는 사람 없다는 말도 있던데 저는 김치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김치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김치의 기억자도 싫을 지경이거든요. 저라고 날 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저도 김치 마시는 거 알죠? 근데 신혼집에 가득 쌓인 배추 100포기를 본 날부터 아주 김치라면 하백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김치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 신혼집에 배추 펼쳐놓은 그 사람이 문제지요. 제 집 거실에 배추를 쌓아놓은 그 여자만 아니었어도 제가 이렇게 김치에 이를 갈게 될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때 일은 몇 년이 지나 잊고 지낼 때가 있는데 김장철이 되면 저도 모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날의 일을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살림에 도 같으셨겠지만 솔직히 저는 살림이나 요리 같은 일에는 진짜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는 열심히 그리고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 덕에 20대 중반 나이에 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탄탄대로를 달리면서 살았지만 그런 저의 유일한 힘이 바로 요리였죠. 그러다 보니 저한테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직업만 좋으면 뭘 하냐고, 여자가 요리 하나 못해서 되겠냐고 잔소리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는 사람 쓰면 된다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또 자취할 때는 제 버리고 일하는 분을 고용할 수도 있었기에 뭐 사는데 불편한 것도 없었고요. 그러다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은 없어도 살림이 젬병인 저와는 달리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제가 요리를 못해도 자기가 잘하니 걱정할 것 없다며 안심시켜 주었죠. 그런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이에 전혀 예상 못한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늘 제 편이던 엄마가 반대하시는 거예요. 하영이 너 정신 차려. 30 넘도록 직업도 없는 게 좋은 놈일 것 같아? 네 등골 빼먹을 놈이야. 엄마, 그 사람 나보다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얼마나 잘 맞는데. 그냥 허락해주면 되지 왜 이렇게 반대를 해? 그놈이 지금이야 지가 살림 다 해준다겠지. 너 꼬시려고 뭔 말을 못해. 나중에는 너 안 부려먹을 것 같아? 애가 왜 이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어? 그 사람이 안 그러면 어쩔 건데. 엄마는 왜 벌어지지도 않는 일 가지고 걱정이야? 엄마, 내 나이도 30이야. 내가 이제와 다시 누굴 만나 연애를 하고 시집을 가. 더는 간섭하지 마.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거니까. 엄마랑 대판 싸우고 우리 모녀는 절연까지 하게 됐어요. 지금아 생각해보면 공구머리 좀 찼다고 엄마의 조언을 개똥보다 못하게 들은 어리석은 제 잘못이죠. 반대로 시댁은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어머님은 살림 못하는 건 문제될 것도 아니라며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예, 살림이야 아무나 하지만 회계사는 아무나 할 수 있니? 그게 더 대단한 거다. 집안일은 걱정 말고 편하게 네 일해.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승인 씨랑 잘 살게요. 저는 어머님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시누이들도 그렇고 시댁 한번 잘 만났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는데 진짜 우리 부모님 아무도 제 결혼식에 오시지 않은 거예요. 졸지에 부모 없는 고아가 되어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대접 받으면서도 우리한테 시집와 고맙다고 앞으로 시댁이 네 친정이다 생각하라며 위로해 주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고 어머님께 정말 잘해드려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정말 제가 꿈꾸던 대로 흘러갔어요. 저는 돈을 벌고 신랑은 저 대신 살림을 하고요. 어머님도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자주 해주셨는데
그게 고마워 어머님 차를 바꿔드리기로 했죠. 그랬더니 생각보다 비싼 고가의 차를 고르신 거예요. 뭐 돈이 좀 나가긴 했지만 그때는 어머님을 위한 선물이니 이 정도는 하자 싶어 다달이 차 할부값을 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안정되니 회사 일이 말썽이었습니다. 윗사람들과 얼굴 붉힐 일이 있었는데 때마침 제가 아기까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저를 눈의 가시처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럴수록 제 능력을 보여주려다 보니 무리하게 됐고 급기야 아기를 유산할 위기를 겪게 됐네요. 그래도 금방 병원에 가 아이는 무사했어요. 정말 이때 10년 감수했는데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위기를 겪게 되니까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고 이젠 좀 쉬어야겠다 결정했습니다. 일은 쉬고 출산 준비만 하겠다니 남편과 시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도 당신이 일을 안 하면 어떡해. 회계사 일까지 그만둔다는 거야? 그러게. 너 아기도 좋지만 그 직업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직업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은 할 거예요. 지금은 아기가 더 소중하고 또 일이 너무 스트레스라 좀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남편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그건 아는데 일만 하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텐데 혹시라도 갑갑하면 언제든 바로 일해도 돼. 그래. 승인이 말처럼 유산기온 가라앉으면 안정기니까 그땐 굳이 쉴 것까진 없어. 일하고 싶으면 해라. 그땐 그 말이 일을 오래 한 제가 쉬면 지겨울까봐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말에 담긴 속뜻을 알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을 쉬다 보니 휴식이라는 게 참 달콤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임신한 저를 위해 음식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머님이 우연히 저희 집에 들르셨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정색을 하셨습니다. 얘, 너 지금 남편한테 요리를 시키고 있는 거야? 아니 백수인 네가 남편 밥을 차려줘야지. 어떻게 거꾸로 됐어? 어머니, 저 요리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 몸 조심해야 할 테니 이 사람이 할 수도 있죠. 원래 이 사람이 살림하고 제가 돈 벌어 왔었는데요, 뭘. 그리고 저 쉬고 승현 씨가 처음으로 요리해주는 거예요. 그 말에 시모는 발끈하며 속사포처럼 속내를 쏟아내는 겁니다. 안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그게 마음에 걸렸어.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해서 집에만 처박혀 살림하는 거 나 마음 아팠다. 너 밥 차린다고 고생하는 거 보면서 내 마음이 찢어졌다고. 어머니 말을 듣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살림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몇 끼를 차린 건 아니에요. 저는 아침은 빵 한 조각이나 커피로 때우는 편이고 남편 힘들까봐 외식이나 배달을 자주 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저 좀 억울해요. 저 이 사람 일 많이 시키지 않았어요. 저도 힘들까봐 나가서 자주 먹고 신경 많이 썼는데. 너 그 버릇도 좀 고쳐라. 어른이 말하면 말 대꾸하는 거 아주 나쁜 버릇이다. 어찌됐든 시모가 맘에 안 든다고 했으면 그런 줄 알고 고쳐야지. 이제 너 회계사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백수 아니야? 그럼 네가 남편이랑 시댁을 섬길 차례지. 너 그동안 못한 부인 노릇,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라. 내가 지켜볼 거야. 어머님은 화를 내고 나가버리시고 저는 예고도 없이 뺨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황당해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가 아닌 시모 편을 들더라고요. 당신 너무 황당해할 것 없어. 우리 엄마가 자기 아들이 얼마나 안 됐으면 저러시겠어. 그럼 다 내 잘못이라는 거야? 잘못이 아니라 당신 시어머니 마음도 이해를 해드려야지. 지금은 자기가 일도 좀 쉬고 있으니까 어머니 좀 맞춰줘. 남편 말을 들으니 어머니 심정도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아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게 서운하셨나 싶어 이해하기로 했죠. 며칠 후 어머님이 한가득 장을 봐서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무슨 재료를 이렇게나 많이 사오셨어요? 아, 참. 그날은 저 때문에 화 많이 나셨어요? 제가 어머님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이제부터 제가 노력할게요. 그치? 너 노력한다고 했지? 앞으로 내가 너한테 뭐든 알려주마. 일 배운다는 심정으로 하나씩 해봐. 내가 오늘 재료 사온 거 있지? 안 그래도 너 요리하는 거 가르쳐 주려고 다 사온 거야. 저렇게나 많이요? 어머니, 저 지금 음식 만드는 건 무리예요. 몸도 무겁고 금방 어지러워서요. 얘는 옛날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니? 그때 사람들은 입 덧하고 배 남산만하게 불러서도 집안 살림 잘만 했어. 그리고 너는 그 어려운 회계사 시험에도 떡하니 붙었으면서 이깟 하나를 못한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 옆에서 음식을 배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라느라 그 사이 녹초가 다 됐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상태와는 상관없이 옆에서 잔소리를 퍼부어내셨죠. 너 칼질을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내가 칼을 언제 그렇게 질하고 가르쳤니? 하고는 있는데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아유, 어쩜 이것도 몰라? 넌 직업만 번제를 하지 영 아니다. 이렇게 칼질하는 줄 알았으면 우리 승인이랑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거야. 그 외에도 어머님은 잔소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입덧하는 며느리를 붙잡고 장장 10시간 가까이 음식을 가르치셨으니까요. 그러다 며칠 후 남편이 지인 가게 출근하게 됐는데요. 첫 출근날 어머님이 연락하셨더라고요. 아침에 전화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가 막히더군요. 너 오늘 승인이 굶겨서 보낸 거 아니지? 아침밥 못 차려줬니? 네? 차려준 거 없는데. 그 사람 그냥 가겠다고 해서 잘 다녀오라고 보냈어요. 너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너 출근 노릇 안 할 거야. 기껏 가서 힘들게 요리하는 거 가르쳐줬더니 그런 것도 안 해? 안 되겠다. 너 그럴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라. 요즘에 내 말로 인증샷이라고 하는 거 그거 보내. 인증샷은 왜요? 뭘 찍어서 보내라는 건지. 네 남편한테 밥상 차려주고 그거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상 차렸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찍어서 보내라는 거야. 내일부터 꼬박꼬박 보내. 알았지? 그리고는 진짜 매일같이 밥상 사진을 보내라며 성하신 거예요. 그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려뒀죠. 근데 그것도 일주일을 못 갔습니다. 남편의 일이 자기와 맞지 않는다며 그만두는 바람에 아침 차려주는 것도 그만하게 됐거든요. 그러나 시모의 간섭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안 해도 꼬박꼬박 밥을 차려줘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시더라고요. 그날도 우리 집에 찾아와서 아침밥은 뭘 먹였냐고 물어보시는데 아주 미친 노릇이었습니다. 너 사람이 아침에 든든한 밥을 먹어야지. 그깟 빵이나 시리얼 먹고 힘을 써. 네 남편한테 그런 거 차려주고 미안하지도 않니? 어머니, 저 직장 다닐 때도 그 사람이 커피 한 잔에 빵 한 쪽 아침으로 차려줬어요. 그거 마시고도 일 잘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닌데 굳이 밥을 차려줘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 빵 조각 먹는다고 네 남편도 그렇게 해주는 거야? 나 아무리 바빠도 내 새끼 아침밥은 꼭 먹여보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애를 너는 어떻게 그따위로 대접을 하니? 너랑 같이 살면서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다닐까봐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 줄 알아? 그 말에 저도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승인씨 이제는 저랑 가정거린 사람이에요. 저희 아침 뭐 먹는 것까지 어머님이 사사건건 간섭하시면 저 어떻게 살아요?
이러시면 너무 힘들어요. 자꾸 먹는 것까지 참견하시고. 이러면 저 승인 씨랑 살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간섭만 하지 마시고. 뭐? 너 지금 이 시어머니를 협박하는 거야. 친정이랑 연 끊긴 거 그래도 불쌍해서 받아주고 걷어줬더니 지금 나한테 대더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쩜 이래? 이 배은망덕한 것. 어머님은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대로 나가셨습니다. 저 또한 화가 나 어머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람 좋던 어머님이 갑자기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간섭하시는 것도 지치고 힘들었거든요. 결국 그 일로 어머니와의 사이는 냉전 상태가 되었고요. 그 후로 시간은 흘러 출산을 3주 앞둔 시기가 됐어요. 그 당시가 명절이었는데 친정과는 연을 끊었으니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시댁에 가는 것도 내키지 않아 며칠을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꽤 답답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많이 답답해 보였는지 먼저 근처에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더군요. 당신 답답하면 근교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오자. 기분 전환되잖아. 그래도 될까? 예정일도 3주밖에 안 남아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에이, 3주씩이나 남았는데 뭘 걱정해. 당신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걱정거리만 드는 거야. 내 말대로 바람 쐬고 기분 전환도 좀 하고 오자. 맛있는 것도 먹고. 어때? 그러자. 사실은 나도 외출 너무 하고 싶었어. 저희는 오랜만에 서울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하러 갔습니다. 그 외로 나가 호숫가도 걷고 사진도 찍고 오랜만에 데이트 같은 시간을 즐겼지요. 그러다 허기가 져 근처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남편이 좋은 곳을 봐뒀다며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시댁이었습니다. 뭐야? 여기 어머님 댁이잖아. 나 어머님이랑 사이 안 좋은 거 알면서 여길 왜 와? 엄마가 계속 당신 데려오라고 하셨어. 같이 밥 먹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거절해? 엄마도 이참에 당신이랑 화해하려나 보지. 어른이 먼저 오라고 하셨는데 안 갈 거 아니지? 얼른 내려. 빨리 가서 밥 먹자. 전 그 말이 시어머니가 내미는 화해 손짓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시댁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시댁에 들어가 보니 음식은 없고 널브러진 음식 재료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시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너랑 같이 명절 음식 만들어 먹으려고 아까부터 기다렸다. 내가 너랑 음식 만들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싶어서 불렀어. 음식도 하고 수다도 떨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 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먼저 어머님께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 배고플 텐데 얼른 음식 만들자. 앉아만 있지 말고 여기 파부터 다듬어. 저는 함께 음식을 만들자는 말이 지난 감정을 풀고 속마음도 좀 터놓다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같이 음식을 만들었죠. 이어 1시간이 지나서야 속마음을 터놓으며 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저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퍼질러 누워 TV를 보고 있고 시모는 그런 아들 입에 간식을 넣어주느라 바빴네요. 그걸 보고 너무 황당해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혹시 저만 혼자 일하는 거예요? 음식 같이 만들어 먹자고 부르시더니 왜 저만 이래요? 승인 씨는 저렇게 누워있는데. 원래 명절날에는 여자가 요리하고 그러는 거다. 네 남편 배고프다니까 얼른 부지런히 움직여라. 응? 어머님이 같이 음식 만들어 먹자고 하셔서 저는 저랑 화해하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온 건데 이렇게 저만 부려먹는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그러니 시모가 저를 억울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부려먹다니? 음식 좀 만드는 게 어떻게 부려먹는 거야? 명절 음식 하면 솜씨도 빨리 늘고 좋지?
그래서 일부러 내가 너 요리 실력 나아지라고 부른 건데 그렇게 말하면 섭섭해. 저를 오히려 나쁜 며느리로 몰아가는데 그때 저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바로 그때 양수가 터지고 만 겁니다. 양수가 터지자 시모랑 남편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 또한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몸이 굳어버렸어요. 잠깐만, 나 지금 뭔가 이상한데? 나 양수 터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 여보, 괜찮아? 아니 갑자기 양수가 터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예정일 3주나 남았으니까 괜찮다며. 아직은 움직여도 된다며. 아, 나도 괜찮을 줄 알았지. 얘는 뭐 이렇게 예정일보다 빨리 양수가 터지고 그런다니. 아, 안 되겠다. 일단 빨리 병원으로 가자. 양수가 터졌단 말에 남편과 시모는 난리가 났습니다. 서둘러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요리하던 고무장갑을 제대로 벗지도 못한 채 급히 출산하러 가야 했죠. 그리고 몇 시간의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길었던 진통이 끝이 나고 예쁜 공주님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이 출산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제일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며느라, 애기 낳느라고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아, 너도 힘들었지만 네가 갑자기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나나 승인이도 얼마나 놀라는 줄 아니? 어떻게 예정일이 3주나 남았는데 벌써 양수가 터져? 그러게요. 어머님도 많이 놀라셨죠? 저희 애가 빨리 나오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말이야. 암튼 애도 낳았고 네 몸도 훨씬 홀가분해졌으니 이제 할 일 하면서 살아야지. 애 낳았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며느리돌이 시작인 거야. 애도 잘 키우고 지금보다 더 나은 며느리 돼주길 바란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20시간 가까이 진통하고 애를 낳은 거라 당시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며느리돌이가 어쩌고 시모가 뭐라고 하는 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아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몸조리를 했는데요. 아이를 낳은 지도 며칠이 지나고 어느 정도 정신이 회복되니까 그날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진통이 왔던 날 있었던 일이요. 시어머니가 배부른 저에게 온갖 요리를 다 시키려고 한 게 떠오르면서 아무래도 그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정확히 이야기를 했죠. 여보, 어머니 나 음식 못하는 거 처음부터 알고 계셨잖아. 근데 왜 이렇게 요리 시키려고 하시는지 혹시 그 이유 알아? 글쎄. 근데 갑자기 그 얘긴 왜? 나 사실 어머니 요즘 그러시는 거 너무 불편하고 못 견디겠어. 내가 요리 못하는 거 숨긴 것도 아니고 예전엔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없다고 하시고는 내가 애 갖고 집에서 쉬자마자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하라고 그러시잖아. 내가 요리나 살림을 못해서 그렇지 며느리 노릇 못한 게 있어? 꼭 음식하는 것만 도리는 아니잖아. 안 그래? 그거는 그렇지. 뭐 요리만 잘한다고 며느리 노릇 다 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나 진통 온 날도 봐. 같이 밥 먹자고 부르시더니 나한테만 일 시키시는 거. 우리 애 3주나 빨리 나온 것도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일 수도 있다고. 나 만약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어머님이랑 잘 지내기 힘들 것 같아. 당신이 말 좀 잘해줘요. 그래, 당신이 그렇다면야 내가 엄마한테 한번 말씀드려 봐야지. 엄마도 당신 입장 이해해 주실 거야. 남편은 알았다며 제 편을 들어줬고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으니 남편도 잘 중재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조리원에서 얼마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랜만에 내 집에 왔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거의 오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단잠을 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밖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떠 무슨 일인가 싶어 신혼집 안방문을 열었는데요. 그 문을 열자마자 제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주 입이 떡 부러지는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40평대 신혼집 거실 한복판에 배추 팩포기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광경에 뭐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모가 아주 평온한 얼굴로 제게 다가오더군요. 넌 무슨 잠을 그리 오래 자? 이거 얼른 입어라. 시작하자. 어머님은 제 얼굴로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던졌습니다. 갑자기 그걸 던지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많은 배추는 다 뭐예요? 그리고 저한테 앞치마랑 고무장갑은 왜 주시는 거예요? 너는 다 보고도 뭘 그래? 너 네 눈앞에 있는 절인 배추 100포기 안 보여? 이거 오늘 김치 담그려고 시킨 거다. 너 조리원에서 몸 다 풀었지? 오늘 할 게 아주 많아. 일단 김장부터 시작하자.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니까요. 어머니, 저 이제 막 애 낳고 온 사람이에요. 제가 이 몸으로 어떻게 김장을 해요? 그럼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너 지난번에 기억 안 나? 네가 음식 하나도 안 하고 애 낳으러 가는 바람에 음식 하나도 못 했잖니. 이번엔 애도 다 낳았으니 김장하기 얼마나 좋아. 그래서 너 조리원에서 나오는 날까지 일부러 기다렸다. 뱃속에 아기도 없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얼른 앞치마 입고 배추부터 날라라. 사람이 하도 어이가 없으면 말이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말에 시모가 태연하게 짓거리는데 순간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렇게 기막혀 서 있으니 남편이 제 옆으로 와 눈치를 보더라고요. 당신이 말해봐요. 어머니 오늘 김장한다고 우리 집에 쳐들어오실 거 미리 알고 있었어?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내가 조리원에서 터는 음식 못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어떻게 어머니가 이러시게 내버려둘 수가 있어? 야, 엄마가 며느리랑 김장하는 게 자기 소원이란다. 꼭 하고 싶다는데 우리 엄마 소원 한 번만 들어줄 수 있잖아. 그거 하나 못 들어드려? 그때였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이 열리면서 시누이들과 그 남편들까지 들이닥친 겁니다. 시누이들과 그 남편까지 인사를 하는데 도저히 그 앞에서 박차고 나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시모 소원이라는 남편 말도 있고 이번 한 번만 내가 집안 평안을 위해 참자. 그 며느리 노릇 딱 한 번만 해주고 말자 싶어 입 꽉 깨물고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제 막 조리원에서 나온 몸으로 배추를 나르고 물을 썰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참자 하면서도 어찌나 속에서 천불이 침을 던지요.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물 한 잔 마시러 일어난 때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려는데 그 앞에 웬 종이들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종인가 싶어 집어 들었는데 그 종이 길이를 보고 진짜 기야 말 뻔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본 영수증인데 뭘 얼마나 많이 샀는지 영수증 글씨가 끝이 없더라고요. 장본 목록을 보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절인 배추는 물론 알칼리, 고춧가루, 휴대폰 충전기, 속옷까지 아주 본인이 필요한 건 다 샀더라고요. 아직 배달이 오지 않은 게 한가득이었죠. 그리고 떨어진 영수증 옆에 메모지 몇 개가 있었습니다. 무슨 메모인가 싶어서 보는데 이번에는 정말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메모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시모가 아주 야무지게 김치 수량을 적어온 거예요. 시누이들 이름까지 적어 김치 몇 포기를 줄 건지 적어뒀는데 더 기가 막힌 게 뭐였는 줄 아시나요? 제 딸들 시댁에도 가져가게 아주 몇 통씩 적어놓고 종류도 배추김치에 총각김치, 파김치까지 빼곡하게 써놨더군요. 시누이들만 주면 양반이죠. 본인이랑 친한 아줌마들한테도 김치 나눠주려고 메모를 해왔는데 그걸 보고 머릿속이 띵해지는 거예요. 아니 남도 이러지는 않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자기 손주 낳고 산후조리 마치고 온 며느리한테
이렇게 김장을 시키는 게 맞는 겁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저는 그 상황에는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뒤집어 엎으려고 시모와 남편에게 따지려던 찰나였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남편과 시모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엄마, 근데 이래도 되는 거야? 쟤 지난번에 나한테 한마디 했단 말이야. 어머니가 나 음식 못하는 거 알면서도 요즘 자꾸만 시킨다고 애 갖자마자 변했다고 엄청 불만이던데. 또 음식 못 시키게 막아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 쟤 김치 담그기 싫다고 이혼한다고 난리치면 나 어떡해? 그럼 애까지 가진 며느리 앞으로 도망도 못 갈 텐데 뭐하러 편 들어가며 잘해줘. 애 가지니 편하는 건 당연한 거지. 넌 뭔 걱정을 해? 제가 너랑 쉽게 갈라설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네 새끼까지 낳은 년이야. 갓난 피덩이 데리고 이혼을 해? 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거기다가 지 친정이랑도 영 끊은 년이 어디 갈 데나 있고? 그래도 갑자기 어머님이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엄마가 지 길들이려는 거 눈치채면 어떡해? 눈치채면 어때? 챈다고 지가 새끼랑 남편 해버릴 거야? 어찌할 거야? 지가 결혼하기 전이나 회계사지. 어차피 내 집 며느리 됐으면 끝이지 뭐. 회계사라고 별 수 있어. 그럼 나 엄마만 믿고 더 세게 나간다. 사는 소리도 끝났으니까 일도 바로 시작하라고 하고. 그래, 일도 바로 시작하라고 해. 애 낳고 몸 안 좋다 어쩐다고 핑계 못대게 세게 나가. 마누라가 돈 벌어와야 우리 귀한 아들 편하게 살지. 앞으로 더 찍소리 못하게 밟아놔야 네가 앞으로 전년 데리고 살기 편해. 그래야 제가 앞으로 우린 무서운 줄 알고 바짝 엎드릴 거라고. 그 말에 옆에 있던 첫째 신우까지 동조하더라고요. 엄마 말이 맞아. 지금 못 잡으면 오빠가 잡혀 산다? 좀 밟아줘야 돼. 그들의 진짜 속내를 들은 순간 제 몸은 벌벌 떨렸습니다. 마치 누가 뒤통수로 저를 세게 때린 것만 같았어요. 이제야 시모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왜 저를 그렇게 쥐잡듯 잡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들보다 잘난 며느리인 제 길을 꺾어놓으려 했던 거예요. 저를 납작지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거기다 제가 친정이랑 연도 끊고 애까지 낳으니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들이 밟으면 밟힐 줄만 알았나 봐요. 그 인간들 속내가 진짜 치졸하단 말 말고는 다른 말이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좋은 시댁인 줄 알고 차에 갚아주고 돈 못 버는 남편도 걷어가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지들이 저를 몸종 부리듯 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주제들이 저를 시켜 돈까지 벌어오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단 사실에 진짜 기함했어요. 차오르는 배신감에 몸은 떨려왔지만 그래도 이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것들 속내를 알았는데 제가 얌전히 몸통 노릇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저를 지들 발밑으로 본 것들한테 제대로 안갚음을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이판사판이었어요. 더는 참고 싶지 않아 덜덜 떨리는 몸으로 거실로 향했죠.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나무랐습니다. 너 얼른 앉아서 배추에 속이나 집어넣어. 빨리 움직여. 아 뭐해 빨리 움직이라니까. 네 신우들 가져가야 하니까 얼른 하라는 말 안 들리니. 나 참 기가 막혀서. 시모의 성화에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너 지금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시어머니한테 코웃음을 쳐? 빨리빨리 하란 말 못 들었어? 시모는 다시 한번 제 길을 꺾어 놓으려고 악을 썼습니다. 이것들이 제 인내심 테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순간 입고 있던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식구들이 놀라 저를 바라보더군요. 남편 놈은 눈이 튀어나올 듯 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누가 있는지 몰라. 시어머님이랑 시누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인지 보고도 몰라. 나 김장 같은 거 안 해. 니들이 처먹을 건 니들이 담가. 뭐, 니들? 처먹어. 너 그게 며느리가 할 말이야? 너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왜? 내가 못할 말했냐? 잘난 며느리 기 좀 꺾어보겠다고 조리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찾아와서 이러고 있는 니네 엄마가 정상이냐? 정상 아닌 인간한테 막말 좀 한 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그랬더니 남편은 제 앞에 서서 얼굴에 손찌검을 하려는 겁니다. 너 진짜 입 안 다물어. 시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너 그러다 제대로 맞는 수가 있어. 때려봐. 누가 겁날 줄 알아. 시어머니면 시어머니답게 굴어야지. 그러자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이게 보자 하니까 아주 기어올라. 심장 하나도 못하는 년이 뭘 잘했다고. 왜? 돈 못 버는 당신 아들보다 낫지 뭘 그래? 변변 사는 직업도 없는 아들보다 좀 고마움도 모르고 주책 없이 까부는 주제. 시모 대접은 받고 싶은가 봐. 이게 정말 어디서? 잘못했다고 빌고 김장이 날 것이지. 집에 혼란을 만들어? 너 진짜 쫓겨나고 싶어. 갈 데도 없는 년이 큰 소리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네. 좋은 시모인 척은 다 하더니 지금까지 연기한 거지. 나 하나 구슬러서 당신들 입맛대로 부려먹으려고. 그래. 친정에서도 버림받은 년 내 손주까지 낳았는데 네가 어떻게 딴 맘을 먹을 거야. 너 어차피 우리 앞에서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게 돼 있어.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헛소리 좀 그만하시죠. 누가 누굴 봐주는데. 친정이랑 연 끊은 여자는 이혼 못할 것 같아. 지저나 본데 나 능력 있는 여자야. 내가 집불도 없는 당신 아들이랑 살면서 미쳤다고 동사리를 해. 당장 이혼이야.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니 남편이 발끈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너 진짜로 돌았냐? 이혼이 말이 돼? 얼른 엄마한테 사과하고 없던 일로 해라. 그럼 내가 너 데리고 살아줄게. 미친 소리 좀 작작해. 돈 한 푼 못 버는 놈 내가 데리고 살았지. 그나마 살림이라도 할 줄 알아서 결혼해주니까 지 엄마 뽀등임에 넘어가서 나를 노예처럼 부리려고 해. 아들, 그만해. 전년 저거 쫓겨나서 개고생 좀 하고 살아봐야 돼. 너 나중에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을 줄 알아. 아하하하. 이보세요, 어머니. 당신이는 나중에 나한테 찾아와서 빚이나 마. 당신들 헛소리 집어치우고 빨리 내 집에서 나가.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그러자 둘째 시누이는 보통 일이 아님을 예감했나 봐요. 저를 말리기 시작하더군요. 언니마저 이러면 어떡해요. 이러지 말고 진정 좀 해요. 원래 애 낳고 나면 감정 기복 심한 거 알아요. 그렇다고 우리 엄마랑 오빠한테 이러면 돼요? 진짜 쫓겨나기 전에 이쯤에서 끝내요. 야, 니들도 한패지? 니들도 다른 집에서는 며느리면서 지 엄마랑 편먹고서 나 부려먹으려는 꿍꿍인 거 다 알아. 내 몸 갈아서 니들 시댁에 김치 바치려고 했잖아. 이것들이 사람을 우습게 보고. 그 말과 동시에 저는 발밑에 김치통을 내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제게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악을 썼어요. 의지할 부모도 없는 주제. 어디 감히 내 뜰한테 김치통을 던져. 너 정말 제대로 혼나볼래. 그래, 어디 한번 붙어보자. 내가 겁낼 것 같아. 니들 김치 좋아하지? 니들 좋아하는 김치 아주 실컷 먹게 해줄게. 마음껏 처먹어라 이 나쁜 년놈들아. 이성을 잃은 제 앞에 보이는 새빨갛게 묻힌 김칫솔을 저는 그것들 면상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얼굴에 김칫솔을 정면으로 맞은 시모와 남편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야, 그만 못해? 처년 말려. 처년이 시어머니를 잡네 잡아.
눈 따가워. 제발 그만 좀 해. 김치 속 내려놓고 말로 해. 말로 하자니까. 제가 던진 김치 속에 속서무책으로 맞은 것들, 눈 맵다고 바닥 기어다니며 오는데 아주 쌤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온 시댁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줬습니다. 그것들을 내쫓고 나서 한바탕 술안이 끝났습니다. 혼자 남으니 저도 모르게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죄송하면서도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 찾아갔습니다. 모든 사연을 들은 부모님은 저를 붙잡고 많이 우셨어요. 저도 그 모습에 죄송해 펑펑 울었고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진작 2번 말씀 드릴걸. 제 고집대로 해서 이렇게 됐어요. 못난 꼴만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 말에 엄마 아빠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하영아, 괜찮아. 이제라도 이 애미 찾아왔으니 됐다. 네 잘못 아니야. 이 엄마가 널 그렇게 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지만 않았어도 내 딸이 애미 없는 취급을 당하진 않았을 텐데. 엄마가 다 미안하다. 어휴, 내가 그것들을 그냥. 하영 엄마 진정해. 그래도 우리 딸 잘했어. 그런 집구석에 희생하며 살지 말고 이제라도 집으로 들어와라. 우리 손녀랑 넷이 다 잊고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아빠는 그 말을 하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못난 딸이라도 다시 받아주신 부모님께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 커 그 품에 안겨 엉엉 울었네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회계사 사무실을 열기로 했어요. 그런 놈하고 갈라서는 것도 이혼이라고 마음이 심란했는데 일이라도 하면 나을 것 같아 내린 결정이었죠. 때마침 부모님 건물에 공실도 있고 그곳에 바로 개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업식 당일 친정 식구들이 다 모여 고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초대하지 않은 손님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남편과 시모가 개업식에 찾아온 겁니다. 내 인연, 이혼하겠다고 깽판을 쳐놓고 너는 사무실을 개업해. 이러면 안 되지. 넌 누가 사무실 내래? 어차피 갈라서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행태 그만 부리고 당장 나가세요. 그래도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있는데 이혼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 이딴 식으로 입을 싹 닫을 거냐고. 이혼할 때 하더라도 계산을 해야지. 시모의 말에 머릿속을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할부금이었어요. 이혼하는 마당에 낼 필요가 없으니 바로 돈 내는 걸 중지했거든요. 혹시나 하는 생각은 역시 맞았습니다. 시모는 지 입으로 할부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내 차 할부 말이다. 처음부터 냈으면 끝까지 내야지. 중간에 끊는 게 어디 있어. 네 도리는 다 해야지. 그거 낼 돈이 없어서 이혼한다는 며느리한테 돈 달라고 오셨어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걸 왜 내줘요? 지금까지 그쪽 아들이랑 살아준 것만 생각하면 내가 돈을 받아야 할 판인데. 무능력한 놈하고 사느라고 고생한 내 생각은 안 하세요? 무능력. 네가 뭔데 내 아들 보고 막말을 해? 너같이 요리 따위도 못하는 년한테 장가가서 밥 한 번 제대로 못 얻어먹은 불쌍한 놈인데. 그 말에 꼭 참던 우리 엄마가 나섰습니다. 저기요, 듣자하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할 말 못할 말 가려가며 하세요. 지 딸 결혼식에는 안 오더니 개업식은 왔어? 나 그쪽한테 할 말 많았어. 아니, 어떻게 첫단 딸년을 시집을 보내. 며느리 구실도 못하는 년을 모자랐다고. 결혼 반대는 내가 있어야 돼. 알어? 너, 네 딸 잘못 키운 거 우리한테 사과해. 그리고 우리한테 네 자료 내놔. 오이는. 시모의 막무가내 행동에 우리 엄마도 뚜껑이 열리고야 말았죠. 어디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네 아들한테 내 딸이 시집 가준 걸 영광으로 알아야지.
차 할부값도 없어 구걸하는 주제. 뭐가 어쩌고 어째. 내 귀한 딸을 네 집 총살이를 시키려고 해. 내가 그 말 듣고 곧장 가서 튀었고 싶은 걸 꼭 참은 줄이나 알아. 저도 안 가질 아들로 모자랐다고 이 난리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봐. 지금 아까운 게 네 집 자식인지. 모자란 놈 데리고 살아줬더니 어디서 보따리를 내놓으래? 네가 뭔데 내 아들 보고 모자라대? 왜 내 아들여 그래? 그놈의 아들 모자라단 소리에 발작 버튼이 눌린 시몬은 보이는 게 없었는지 우리 엄마에게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몸을 옆으로 피했고 시몬은 그대로 엄마 앞에 있던 고사상 돼지머리에 얼굴을 쳐박고 말았네요. 엄마 괜찮아? 니들 우리 엄마 다쳤으면 알아서 해. 내가 반 죽여놓을 거야. 지 엄마가 큰일 난 줄 알고 달려가던 남편놈은 지 엄마 일으킨다 치고 뛰어갔다가 지 다리에 걸려 넘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우리만 보기 아까운 노릇이었어요. 나랑 우리 아들이랑 오늘은 그냥 돌아가지만 너와 앞으로 내가 평생 복수해 줄 거야. 니년 잘 되는 거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그래. 나나 되니까 너 같은 거랑 결혼해서 남편으로 살아준 줄 알아. 너 나중에 매달리지 마라. 꿈 깨시고 남의 사업장에서 꺼져. 니들 때문에 부정 타기 전에 썩 꺼지란 말 안 들려. 넌 이제 내 며느리도 아니야.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창을 지진다. 이 못돼 먹은 년. 시어머니와 남편놈은 이를 부득부득하며 돼지머리에 처박힌 채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까본 것들에 비참한 최후였죠. 저는 그 후 곧장 이혼소송을 걸었어요. 남편과 그 가족들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 소송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제가 불리할 것도 없었고 양육권까지 가져와 깔끔하게 갈라서는데 성공했습니다. 혹시 제 개업식에서 그 모제가 한 말 기억하세요? 제가 잘 되면 장지질 거라고 했던 그 말이요. 아마 그것 때 장지질 준비 제대로 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제가 사무실 개업하고 아주 잘 나가고 있거든요. 듣기로 그 모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뭐 별 수 있겠어요? 그때도 변변한 직업 하나 없었는데 한심한 인생 지금도 그렇게 사는 거죠. 주제도 모르는 인간들 삶이 딱 그렇다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것들한테 과분했다고 생각해요. 절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지들 입맛대로 저를 맞추려다 이런 일이 터진 거죠. 이래서 사람은 주제를 알아야 한단 말이 있나 봐요. 주제 모르고 까본 모자는 앞으로 더 고생하면서 지들 분수 좀 알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지금 일도 잘 되고 아이도 잘 크고 친정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둘일 때보다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이 있을 때보다 혼자인 지금이 더 행복하네요. 오늘의 안정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앞날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소원하며 이만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